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어느 때 이 책을 쓰기 시작했냐면, 정확히는 책에 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한 건 혹시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월드컵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에 이제 한 4,500만 명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겠다라는 게 제 원하던 바 중에 하나였는데, 그 기회가 96년도에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 유치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고, 그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제가 엽서를 모았습니다. 그때 엽서를 모았는데, 그 엽서 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전 세계의 모든 언론과 대한민국의 안기부, 당시 안기부마저도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를 일본한테 졌습니다 그랬어요. 아벨란제라는 사람이 친일파고, 일본은 11개의 경기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1개의 경기장을 짓겠다고 사업 계획서만 갖다 냈어요. 다 일본이 이겼다고 그랬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약간 생각이 어려서 그랬는지 이길 수도 있겠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수성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졌답니다, 정보 내용에. 그래가지고 반절이라도 어떻게 얻어오는 방법을 연구할까요? 그랬다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해서 되게 혼났답니다. 그날 이수성 총리의 가장 측근이었던 분이 저랑 소주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그게 D-8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5월 28일에서 6월 2일 사이가 월드컵을 결정하는 날인데, 86일 전쯤에, 90일 전쯤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제가 일주일 만에 운동본부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월드컵 그 16일 전쯤에 저희가 120만 장을 모으기 시작해서 3일 전에 물건을 보내고 엽서 120만 장을 실제로 가져가 갔습니다. 그리고 피파에서 라보이 호텔 사이 150m 정도 되는데 거기 공원이 있습니다. 가로공원이. 그 가로공원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120만 장 되면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 됩니다. 전체가. 주간신문기자협회 한 20명의 기자들이랑 같이 갔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일본 기자들이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왔냐면, 그 공원에다 이렇게 벽돌 쌓듯이 전시를 해놓으니까 이제 조금씩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이거를 좀 찍어도 되겠냐. 그래서 찍으라고 그래야죠. 뭐라고 그래야겠어요. 찍으라고 하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때 피파 앞에 300개 정도의 언론 매체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찍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찍었습니다. 가짜가 있을 것이다. 빈 것이 있을 것이다. 잘못된 이상한 것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골라라.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골랐고, 저는 가기 전에 26만 장을 버리고 갔습니다. 다 골라냈죠. 그래서 단 하나가 그런 게 끼지 못하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기자들의 도움으로 300개 매체가, 외국 다른 나라는 한 3시간, 일본 기자들은 6시간을 찍습니다. 왜냐면 엽서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서 찍잖아요. 자, 쥐리가 66만 명이었는데 120만 장의 엽서가 오니까 스위스 사람은 일단 놀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월드컵에 어느 나라가 결정한다라고 기다리던 그 언론 300개들은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재밌는 게 오니까 그걸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틀 동안 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결정하는 날 김밥을 저희가 점심 때 먹었어요. 따끈한 커피가 먹고 싶어서 제가 와이프랑 통역을 와이프가 했거든요. 어디로 갔냐면 라보이 호텔에 카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경호원들이 양쪽 문을 막고 있어서 저는 어디로 카페를 들어갔냐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스위스는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남자가 들어가고 이쪽에 여자가 들어가는데 서로 통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한번 했는데 남자 화장실로 갔더니 여자분이 계셔. 그래서 막 이렇게 와서 이쪽 갔더니 여자가 여전히 여자 화장실이에요. 결국은 남자랑 여자랑 통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호원이 서 있는 옆에 남자 화장실로 제 와이프를 손을 잡고 들어가니까 카페 안에 경호원의 타치를 안 받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집행위원들이에요. 결정하는 사람들. 근데 저희가 이제 배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스위스에는 온 나라 주변 국가들의 방송이 계속 다 나옵니다. 폴란드 TV,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TV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틀 전에 300개 언론에서 찍었으니까 300개 언론에 관련돼 있는 나라의 채널마다 저희가 나왔습니다. 제가 멘토하고 제 와이프가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빠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60대가 넘는 집행위원들이 호텔에서 갇혀서 흔히 얘기하면 경호원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뭐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본 게 텔레비전이에요. 채널을 이리 돌려도 저희 나오죠. 저리 돌려도 저희 나오죠. 그러니까 화장실로 들어온 저희를 보자마자 앉아 계시던 분들이 뭘 했냐면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배지 달라고 그래서 배지 주고 쿠키를 받습니다. 자, 날씨가 좋은 야외 테라스에 아벨란자가 있고 정몽준이나 이런 수뇌부가 있고요. 화장실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피파 집행위원 가운데서 가장 조금 그죠? 제3국가들. 근데 그분들이 저희를 너무나도 환영해 줬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커피를 마시고 한 20분 넘게 있다가 이제 정문으로 나왔는데 이긴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제3세계 피파에서 소외당하던 그분들이 다 우리 편이니까 야 이거 투표하면 이긴다. 그렇게 하고 자신 있게 나가가지고 딱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그 일본 축구협회장을 불러서 아벨란제가 뭐를 했는지 하여간 10분 정도 후쯤에 일본 기자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와 하고 제3세계 이제 다른 나라 기자들도 와 하니까 우린 이겼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겼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공동 개최로 결정이 난 거예요. 제가 안타깝잖아요. 제가 이제 당시 이수성 총리의 측근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피파의 모토가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모토입니다. 1억 2천만이 일본은 40만 장의 엽서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피파에 전달했고 4,500만의 한국은 120만 장의 엽서를 가져가서 일단 기분상으로는 이겼잖아요. 재밌는 반응도 좋았고 워낙 이벤트가 셌습니다. 오죽하면 조사해 보시면 97년도 5월달이나 6월달 기사를 보시면 피파가 다시는 그런 이벤트를 못하게 합니다. 전년도에 하도 뒤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이벤트를 하면 개최국 거기에 점수를 마이너스를 주겠다고 규정을 바꿔요. 전년도에 하도 이상한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러고 월드컵은 공동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과 일본 원수의 나라, 원수잖아요. 흔히 얘기하면 뭐 한 일제강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봤던 역사 속의 인물이 누구였냐면 근초고였어요. 어떤 면에서 근초고가 제 눈에 확 들어왔냐면 일본 무존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 빛을 이용해서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그 유물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배에 사람 키만한 청동 거울을 만들어 놓은 배가 있습니다. 24개의 청동 거울을 달아요. 배에다가 사람 키보다 큰 청동 거울을 왜 달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일본에 있습니다. 실제로. 칠자경이라고 합니다. 칠자경. 그러니까 그것도 수리가 참 묘해요.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근초고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근초고 시대에 또 하나 일본에 있는 정말 신기한 백제의 칼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가 7개, 칠지도. 들어보셨죠? 이렇게 가지 본이 있고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생긴 칼이 있습니다. 외왕 후에게 전한다예요. 그거를 지금도 무슨 칼인지를 몰라요. 사과 깎던 칼은 아닐 거고, 그 칠지도가 역시 그 시대입니다. 근초고의 시대예요. 야, 일본 무존. 그대로 얘기하면 일본이란 나라는 그때 없었으니까 해를 근본으로 삼아서 무예잖아요. 싸움을 존귀하다 그러니까 매우 잘한 사람인 거예요. 해를 근본으로 해서 싸움을 매우 잘한 사람이 야마도라고 하는 야마대, 사마대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 고대 국가를 만든 일본 천황의 신무천황의 천인이에요. 천인이란 무슨 소리냐면 천황이 여자거든요. 여자가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남편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에 나와 있는 이름이 일본 무존이었어요. 근데 근초고가 어렸을 때 실제로 일본에서 그러니까 대마도에서 와서 백제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무왕. 그러니까 그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야, 이건 전혀 다른 나라다. 그때 백제는 지금 일본 열도에 뭐가 있었다? 식민지 또는 자기네 땅이 있었다. 자기네 나라가 있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이제 축구 경기나 이런 거를 보시면 이제 우길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길 승천기라고 해서 야마토라고 하는 이제 일본 이제 대동아 전쟁 때 나오는 그 거대한 배가 있거든요. 그 배의 이름이 야마토예요. 이 야마토가 바로 고대 국가예요. 일본 고대 국가인데 그 시기가 바로 근초고 시기예요. 그 깃발이 태양 일본기가 있으면 이렇게 뻗치는 듯한 느낌인데 이 길을 사용했던 최초의 국가가 야마다예요. 그러니 제가 일본하고 월드컵은 같이 공동 개최지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백제가 대단했구나. 정말 엄청난 비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혹시 기억하시죠? 근초고 왕 그러면 백제 최대 영토 해가지고 황해를 놓고서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 대륙의 동쪽과 일본 열도의 일부를 큐슈, 나라 지방, 오사카까지 포함된 그 영역도가 나옵니다. 누가 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역도를 보시면 백제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 그때보다도 더 넓은 영토와 영역과 문화와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반도나 동양에서 나와 있는 금속기 중에 제일 테크닉한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미적 감각과 세공 기술이 가장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금동 대향로입니다. 동아시아의 전 설화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기한 건 금동 대향로가 한반도에서 발견한 건 정말 정밀합니다. 이게 똑같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남경 양자강에서도 그러한 게 나오는데 조금 허접합니다. 일본에서도 있습니다. 마치 이미테이션처럼 허접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백제 얘기, 근초고 대왕의 핵심 얘기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동진으로부터 마라난타를 통해서 백제가 받아들여서 신라로 전달, 전부 다 이상한 역사입니다. 왜냐? 근초고 시절에 백제 동진의 황제 이름들을 조사해 보십시오. 한 번만 찾아보십시오. 근초고가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 그때의 동진의 황제의 이름은 슬플 애자 애황제입니다. 황제의 시호에다가 슬플 애자를 씁니까? 쓸 수가 없죠. 근데 너무나 슬픈 일이 당한 거예요, 애황제가. 그 다음 황제의 이름은 폐위할 패자입니다. 우리가 폐위라는 거 뭔지 아시죠? 왕에서 내려와! 직위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황제가 폐위당한 거죠. 그 다음에 황제 이름은 간문입니다. 서간, 편지로, 물을 문자, 편지로 물어본 황제입니다. 황제가 황제의 시호에다가 뭐를 썼는데 생각해 보세요. 편지로 물어봐야겠습니까? 누구한테? 그러면 그 3대 황제 기간, 다시 얘기하면 근초고가 정복전쟁을 하고 그 아들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동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그 동진에서 아까 얘기했던 금동대항로도 나오고요. 그 동진 땅 안에 백제향이 있고 백제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이제 최시중이라고 이거 밝히면 안 되죠. 예. 한국의 방송통신을 자주 우지하시던 분이 최씨 가문의 한 분을 글로 써서 드라마를 좀 만들자 해요. 그게 최치원, 고은 최치원 선생님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당나라에 유학 가서 최고위직을 하다가 다시 와서 이제 거칠 수 있는, 성골이 아닌 사람이 거칠 수 있는 왕족이 아닌 최고의 자리까지 갔다가 신선됐다는 분이에요. 해운대 할 때 거기가 이제 최치원 선생님의 그건데, 경주 최가의 중시조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경주 최씨 문중에 감사였던 최시중 고문이 이제 흔히 얘기하면 드라마를 좀 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최치원 공부를 했는데 왜 근초고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신라로 돌아온 최치원이 당나라의 총리 대신, 우리로 얘기하면 시중이라고, 그때 말로는 시중이고 지금은 총리급 됩니다. 총리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려제가 강성했을 때,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강성했을 때 유연제노 5월을 쥐고 흔들었다 해요. 유나라,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 오나라, 월나라를 쥐고 흔들었다. 그러면 려제가 강성했으니까 제나라, 백제가 강성했을 때 제가 그래서요 뭐를 해봤냐면, 제가 이제 좀 쓸데없는 짓을 잘합니다.
중국 역사책을 놓고 유나라가 어디 있었냐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요. 유나라에다가 유하고 색칠을 해봤습니다. 연나라니까 연나라에다가 색을 채워버렸습니다. 연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자주 가보셨던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인근의 평야가 연나라입니다. 제나라가 어디겠어요? 산동, 제남 있는 제나라입니다. 노나라가 그 밑에 하남 쫙 칠해보면 됩니다. 하남성, 요번에 제가 간 정주 인근만. 유연제, 노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가 어디예요? 양자강 주변입니다. 그 송권의 나라, 양자강 주변에 오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또 색칠했어요. 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올나라. 올람,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베트남, 그죠? 월주, 그 밑에예요. 쫙 색칠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구려가 오나라, 올나라는 못 가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연, 제노, 제나라, 노나라는 누가 먹어? 이것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색은 칠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해야 되죠. 최치원이 사기꾼이든가, 최치원이 당나라 총리 대신한테 쓴 편지가 가짜든가. 그죠? 삼국 사기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라 최치원 열전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역사책에도 있고 수없이 많은 내용에도 있는데 백제를 한 번도 위대한 나라로 얘기를 못 해봤을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퀘스천이 되었습니다.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 백제는 잘못 꺼내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알아버렸습니다. 요거는 조금 과민한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근초고대왕을 쓰고 이제 책을 낸 게 2010년도예요.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그때 근초고왕 했죠? 근초고왕이라는 드라마를 나오기 석 달 전에 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때 KBS에서 했는데 근초고왕의 이 원작이 이문열이라는 대한민국의 대문호 이문열의 대륙의 한이라는 책입니다. 대륙의 한도 5권입니다. 그 책에는 근초고 내용이 20%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제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백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요소 경략이라고 해가지고 산동 위에 그러니까 진평군하고 진서군을 그러니까 좀 다스렸다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LA 타운 정도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건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다스렸거든요. 확실히 백제 성이 있었고 백제 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KBS 드라마 국장이 이응진인데 첫사랑이라는 PD였어요. 저하고는 의형이었습니다. 제 책을 5권짜리를 2지를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당시 CP 책임 프로듀서인 이재용을 불러가지고 2지를 줍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잘렸습니다. 드라마는 나오는데 한 달 뒤에 잘렸어요. 제 아시는 분이 제 책을 갖다가 좀 홍보해 준다고 공직에 계시던 분이 한 20지를 나눠줬어요. 기관 정보 쪽에. 그리고 또 잘리지는 않고요. 국장 되시던 분이 과장 자리로 가셨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제 책 근초고 대왕 안에는 제가 근초고 왕하고 다른 한 글자를 더 넣습니다. 큰 대자를 넣습니다. 그 큰 대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드라마가 근초고 왕을 하면 책도 근초고 왕으로 하면 잘 팔려요. 그죠? 근데 대자가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백두산에
음력 7월 7성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올라가셨던 분이 꿈을 꿔요. 뭐라고 꿈을 꾸냐면 이상한 여자 세 분이 있는데 하나는 한복을 입었고 하나는 일본 복장 비슷하고 하나는 몽고 복장 비슷한 사람들이 칼을 이렇게 큰 무슨 휘황찬란한 칼을 어떤 왕한테 주니까 그 칼을 갖고 휙 젖으면 검은 암흑 먹구름을 없애고 빛을 밝히고 이런 이상한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광개토왕보다 더 큰 대왕인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씨, 꿈을 그렇게 백두산 올라가서 그 꿈을 꿨는데 내가 대자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시점인데 안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근초고 치면은 제 책이 나옵니다. 근초고 대왕 치면 나옵니다. 근초고 왕 치면 안 나옵니다. 검색어 통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책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좀 입고, 그게 2010년도 얘기입니다. 대신 또 이문열 작가님은 또 무슨 일을 겪냐면 학생들이 제 책하고 그 책을 읽고 이제 사극 카페에서 논쟁이 벌어지다가 해운대에서 이 책을 선생님 책을 모아놓고 대학생들이 불질러 버려요. 왜? 대륙에 한해서 백제 얘기가 너무 좀 이렇게 찌질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위대한 백제 얘기와 찌질한 백제 얘기예요. 그리고 KBS에서 근초고왕 다음에 나온 게 태종 무열왕입니다. 통일 신라 왕이에요. 신라를 그러니까 통일 신라의 대왕이라고 해서 김유신과 김춘추 얘기가 다음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대한 백제 얘기가 정말로 위대해진다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위대한 백제 얘기가 위대하게 나오면 통일신라는 더 위대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이나 다른 데에 가서 깜짝깜짝 놀랐던 건 왜 백제 향이냐, 왜 백제 현이냐, 왜 백제 성이냐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칼로 다 죽이고 정복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그 나라 이름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고 싶겠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태풍 치는 날이잖아요. 그죠? 2개가 옵니다. 제가 글을 막 준비할 때 2009년도에 중국의 양자강에 태풍이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00만이 이재민이 생겼어요. 900만이. 내 소설의 가장 큰 모티브입니다. 자, 2009년도에 중국의 태풍이 2개가 왔습니다. 지금 2018년에 한국에도 지금 태풍이 2개가 옵니다. 자, 그러면 1700년 전 근초고 시절에는 태풍이 2개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우리같이 이렇게 발달한 이 때에도 태풍 2개가 오면 나라가 흔들리고 뭐 사람들이 이러는데 옛날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나라가 휘어청 흔들려 버리죠. 그러면 이재민이 생깁니다. 이재민이 생겼을 때 저는 주목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홍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충청권을 비롯해서 홍삼이 많이 나는 데가 신라 땅입니까? 백제 땅입니까? 옛날에. 지금 생각해보면 대충 신라 땅이죠? 아니에요. 백제 땅입니다. 그죠? 소금 제일 많이 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신라 땅입니까? 고구려 땅입니까? 백제 땅입니다. 백제는요, 소선호 이래로 계속 움직인 곳이 소금 있는 곳이에요. 소금 장수들의 나라가 백제예요. 그래서 역사책들을 보시면 일백백자가 있습니다. 백가 제해 일백백자가 있는데 흰백자도 씁니다. 소선호도 소금 장수를 했어요. 그래서 백제의 국가 사업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태풍을 치거나 홍수가 나면 수질병에 걸리면 가장 좋은 약재입니다. 소금, 홍삼, 기타 등등 약재와 곡물을 갖고 정복을 하니까 제 소설은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넘친 것보다 약간 더 높게 성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이재민들이, 유민들이 모여서 성을 쌓으면 약하고 먹을 걸 줬습니다. 그래서 그 쌓은 성에 살 자격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을 받은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 되겠습니까? 백제가 줬으니까 백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요구를 하겠죠. 왕한테. 칼하고 창을 주세요. 왜? 곡식과 약과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요. 자기들이 홍수가 났을 때, 태풍이 왔을 때 도망갔던 그 동진의 왕을 버리고 누구를 택해요? 자기한테 곡물과 먹을 것과 약재를 준 백제를 택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쌓은 성이 백제성, 그래서 만든 마을이 백제향, 백제현이 되는 겁니다. 백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1700년이 지난 지금도 백제라는 이름이 남아있겠죠. 칼로 남자 다 죽여가지고 만든 동네가 아니라, 그런 마을이 아니라, 그런 성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서 뭐를 하니까? 성을 쌓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삼국지 읽어보셨죠? 삼국지 읽어보니까 전쟁은 뭘로 이루어져요? 칼로 이루어집니다. 지모와 술수로. 그죠? 똑똑한 놈이 뭐 이렇게 임금 하나 잘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유비, 조조, 송권, 기타 등등. 시작을 보시면요, 삼국지의 시작은 천재지변이에요. 근데 소설은 머리싸움하는 걸로 가요. 우리가 진짜 정쟁사를 보면 철저하게 하늘이 시련을 줍니다. 물론 그 하늘이 시련을 주기 전에 절대권을 갖고 있던 인간부터 오만방자하게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만방자함이 벌을 주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도적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소설은 뭘로 써 있냐면 지략 싸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왕은 절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품어서, 사람들을,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가뭄이 들었거나 큰 홍수가 났거나 그 못 먹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그 처참한 지경에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마음으로 나라를 바꾼 사람이 진짜 큰 왕입니다. 역대로 그렇습니다. 근데 작가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뭘 봤냐면 지략 싸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마치 좋은 왕, 큰 왕이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보시면 금초고처럼
정말로 어려워진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일어난 사람입니다. 실제로 초한지를 보시면 비슷합니다. 유방이, 한고조 유방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시황제의 폭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가뭄이 들어서 떠돌이들, 도적대들이 있다가 유방이라는 후덕한 사람이 패권을 항우로부터 뺏어서 장악해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다만 뭐가 더 중심이었냐면 장군들의 전쟁과 지략 싸움이 중심이었고, 진짜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안 하니까, 남들이 안 한 짓을 좋아하니까 그쪽 중심으로 한번 가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쓰고 나서 보니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얘기를 썼으니까 그 얘기에 몇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쇳덩어리 가지고 돈을 만드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나라의 역사책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에는 연나라의 화폐 이름에 명도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청동기 시대에도 있었던 명도전, 밝을 명자에 칼도자입니다. 칼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쇠 가지고도 철제 명도전이 나옵니다. 그 쇠가 어디서 나왔나, 이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쇠가 어디서 나왔나. 저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저는 소설가니까 이런 소설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쇠가 자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질. 어디서 철광석을 캐서 두둑여가지고 뭘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연구해보면 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칼을 만들었으면 칼을 또 두둑이었으니까 그 유사한 게 나왔죠. 신일본 내 연구소에서 일본의 아까 얘기했던 야마다의 개국신건들을 해봅니다. 그 연구를 했습니다. 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지도는 7개 위에 금으로 상감을 하고 거기다 글자를 썼거든요. 지금도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철강 기술 중에 최고 탑은 신일본 제철소입니다. 지금 포스코랑 거의 이러죠. 탑 중에 탑입니다. 보니까 철광석의 종이 어디에 있었냐면 일본에선 나지 않는 곳입니다. 일본에는 없는 철광석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산동반도 제나라 쪽에 인제 쪽에 야철지가 있습니다. 야철지는 그냥 들판에서 철광석을 캡니다. 명도전도 거기 겁니다. 연나라는 저쪽 위인데 왜 여기에 있는 게 여기서 다 쓰였나? 이걸 갖고 제가 백제가 돈을 만들어줘서 연나라에 쓰는 뭐 이런 소설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황해를 낀 내해를 무역하는 것으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경제 공동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초고 가장 백제의 넓은 땅이라고 하는 그 지도의 이유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광개토 대왕도 그랬겠죠. 칼싸움 잘해가지고 그 영역을 다 차지했다? 칼싸움 하고 나서 가면 따롭게 바꿔야죠.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타고 그러한 큰 나라를 만들었던 그 얘기는 화폐 정쟁을 통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큰 나라, 사람 살리는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던 그 이야기로 제가 썼습니다. 그 이야기를 쓴 지 10년 후에 다행스럽게도 미리 썼고요. 지금 제가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건 참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다. 2년을 넘어서 한 3, 4년도 아니고 10년을, 야, 이건 좀 뭔가 좀 다른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짜고짜 언론도 안 부르고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ACGC 라이프 케어 글로벌 코인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을 좀 내주세요 한 겁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설명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인 사지 마세요. 그죠? 저희 코인 마이닝 사지 말라고까지 롯데 31층에서 그렇게 미더블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180도로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거래소에서 사셔도 됩니다. 이제, 왜냐면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드렸죠.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투매할 겁니다. 그죠? 투매했습니다. 누군가는. 다행히 또 맞췄어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맞았죠? 지금부터는 올라갈 겁니다. 아이, 이제 그렇게까지 떨어졌는데 뭐 더 떨어질 데 없으니까 이제는 제 얘기가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올라갈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없어지지 않는 한.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거래소에서 사세요. 도움 되실 겁니다. 자신있게 얘기해요. 왜? 안 없어질 거니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겠죠. 이렇게 하고 다닐 겁니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닐 겁니다. 사람 살리는 얘기 하러 다닐 겁니다. 제가 대백제 부흥 운동도 할 겁니다. 백제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백제 식구들이 계세요? 백제 식구는 백제 식구입니다. 경상도 일부, 대가야는 백제 식구, 금강가야는 신라 식구. 아셨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제가 위대해져야지 통일 신라는 더 위대해진다. 제발 백제를 찌질이로 만들어서 신라가 위대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는다. 자, 역사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국지 기억하시죠? 적벽대전 기억하시죠? 적벽대전 가보시면, 양자강 가보시면 거기에 적벽대전의 그 스토리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8번을 읽었거든, 삼국지를.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8번 반을 읽었어요. 100만 대군이 연안계를 써가지고 배를 다 엮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숫자를 그대로 지금 있는 적벽 그 자리에 가가지고 묶으면요, 그냥 강 건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강이 있고, 황계인가? 황계가 이렇게 뭐 가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이렇게 연안계로 불태워야 되는데, 그 숫자에 배를 연결했더니 강이 다 차. 거기다간 그 배를 놓을 수가 없어. 100만 대군이 아니라 10만이 있을 장소도 없어. 그건 그러면 뭐야? 뭐예요? 우리가 그걸 한 글자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뻥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스토리, 영어로 STORY죠. 스토리. 앞에다 하이 하면 뭐가 됩니까? 히스토리가 돼요. 이야기로 만들어졌는데 하이, 높으니까 뭔가 반갑고 높으니까 하이 그래가지고 높아지면 그게 진짜 히스토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걔네는 없는 것도 어떻게 만들어요? 뻥튀기예요. 우리가 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귀 막으세요! 그러고 빡 하면은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쌀이 얼마나져요? 요만했던 게 요만해지잖아요. 더 커지죠? 그게 뻥 아닙니까? 역사도 그렇게 뻥 쳐요. 그리고 또 그거를 누가 대한민국의 대문호들이 잘 써가지고 서울대서부터 대학생들이 제일 즐겨 읽는 뭐가 돼요? 소설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삼국지 보면 뭐예요? 관우, 장비, 그 장소 가보면 실망하기 시작해요. 아, 여기가 적벽이야? 여기가, 이게 어떻게 돼 있지? 그렇게 됩니다. 자, 중국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근동지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해, 뭐 이런 양자강 끼고 이쪽 평야지대, 그죠? 곡창지대죠? 근데 삼국지의 지명들은 어디에 있어요? 중원 안에서 60년 동안 벌어진 전쟁 얘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데서. 그러면 지금도 곡창지대가 동쪽인데, 그죠? 그때는 곡창지대가 서쪽이었습니까? 아니죠. 중원지대 아니잖아요. 지금도 곡창지대면 그때도 곡창지대예요. 제일 중국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했던 데 중에 하나가 송나라입니다. 남경이 왜 수도가 됐겠어요? 곡창지대니까. 항주가 왜 수도가 됐겠습니까? 곡창지대니까. 그런 얘기 싹 빠져있는 게 삼국지입니다. 없는 것도 그렇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대문호들도 돕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는 것조차도 아니 생각해보세요. 최치원 선생님이 당나라 총리 대신한테 보내는 편지에도 있는데 뭐를 안 해볼 생각을 안 해요. 지도에다 놓고 유나라 색칠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자료 다 찾아서 유나라,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 오나라, 월나라를 춘추 전국시대에 비춰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제, 고구려가 백제가 제일 강성했을 때 여기를 다 가지고 놀았다는데 그러면 근초고는 가지고 놀아야죠. 맞죠? 근초고가 제일 위대하다니까. 백제에서는. 그러면 그 얘기 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넘어서 우리 역사 안에 편입을 시켜야죠. 10년 전에는 이야 뭐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물 만난 것 같아. 그죠? 물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 만났어요. 기회가 왔잖아요. 화폐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트럼프가 누구하고? 시진핑하고. 그래서 경제 패권 전쟁을 하죠. 미사일 안 날아가죠. 그죠? 미사일 안 날아갔습니다. 핵폭탄은 안 날아갑니다. 근데도 미국하고 중국이 뭐 하고 있어요? 전쟁 아닌 전쟁 치르죠. 무역 전쟁 하고 있죠.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휘청하고 있죠. 이게 화폐 전쟁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등장 이후로 뭘 했습니까? 위안화 기축 통화 노력을 했죠. 달러 기축에 저항을 시작했죠. 1대1로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지금 벌어져 있죠? 그것만 화폐 전쟁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코인 중에 살아나는 코인 제가 얘기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현금으로 되는 거, 현금으로 되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거는 안 됩니다. 현금으로 되는데 현금보다 편해야죠. 그죠? 알리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로 되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카카오가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00만, 2000만, 3000만이 넘죠. 알리페이 무슨 수로 이겨요? 삼성페이를 무슨 수로 이겨요?
삼성 이미 페이 만들었는데 여러분하고 ICO 할 것 같으세요? 안 합니다. 절대 여러분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뜨죠. 서울페이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죠? 그 다음 두 술 더 떠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또 한국은행 페이 만든대요.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페이는 현금하고 같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희 코인을 홍보하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안 되니까. 삼성페이 가지고도 안 되니까. 하려면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중국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한 9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중국에서 협력 파트너가 한 30명 단위 글로벌 리더들이 올 겁니다. 저희 코인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에 와서 롯데월드타워에 병원이 있는지 봐야겠고, 아산병원 가서 진짜 봐야겠고, 그것만 보자. 왜? 환자는 많다. 그죠? 자기네들 많대요. 그런 계약도 했습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코인 관련해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제가 말렸고 지금은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께만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롯데월드타워에서 31층에 할 때 그대로 만들어서 동영상 만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HGC 윤영용을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저는 정보를 똑같이 드립니다. 그죠? 공정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촬영하는 장소에 있었으니까 좀 더 먼저 아셨죠. 저는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신 분들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찍은 거를 똑같이 편집해서 똑같이 공지할 겁니다. 제가 소설가인데요. 소설이라는 게 자세히 보십시오. 작을 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원변에 이제 설명할 열자인데 아주 작은 이야기가 많은 걸 결정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한 일주일 가까이 뭔가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9월 달에 온답니다. 파트너 자격으로 의료 시찰을 하기로 오기로 돼 있고, 저장성 단교 안에 있던 행정 MPA 쪽에서도 온답니다. 온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뭐는 했다? 검토는 끝났다. 재밌는 건 한국처럼 비슷하게 돼 있어요. 코인을 갖고, 암호화폐를 갖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인데, 세 분이 구속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기술자, 전자지갑을 안 만드셨대. 그러니까 코인도 못 받았대. 거래소에 올리지도 못하셨대. 돈은 많이 모으셨는데, 할 거를 안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쉬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께 일단은 전자지갑은 제가 보여줬고, 코인 오가는 것도 해줬겠죠? 해줬고, 거래소도 보여줬고, 그 대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우리가 ICO 할 때 워낙 얼어붙어서 뭐를 못했다? 많이 못 팔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이고 감사한 건
지금 팔 게 많다. 너희들한테 기회가 많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던졌다. 그래서 또 받으신 분들도 있다. 그죠? 거래량은 웬만한 알트코인의 몇 배가 넘어요. 뭐 하루 저녁에 2천만 개도 움직여. 도대체 누구야? 저는 안 봅니다. 제가 거래소 관련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봐요. 왜? 미워할까봐. 던진 사람은 믿고 산 사람은 또 이렇고 누가 또 내릴 거고. 생각해보세요. 사는 사람의 근본 속성이 뭐겠어요? 어떻게든 내려서 제일 싼 가격에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마음이 있지. 가격 내려서 믿고 그래도 사줘서 고맙고, 그죠? 파는 사람도 있고, 왜 팔어? 이거 아까운데. 이러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들까봐, 신경 쓸까봐 제가 아예 안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비트가 올라간 게 한 5년 돼요. 그죠? 그래서 5년 걸렸으면 우리 1년은 걸려야지. 전 그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요? 저 그리고 테스트 했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우냐면 전자지갑이 안 나오고 코인 못 가져오고 거래소 못 올리면 할 수 없으니까 사지 말으시라고 얘기했듯이 제가 뭐가 있어요? 환자 보내서 암 환자 수술도 해보고 이런 거 다 해봐야 돼요. 그죠? 네, 해봤어요. 잘 됐어요. 이제 또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해요? 보따리 장사 해야죠. 그죠? 보따리 장사 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뭐 해요? 풀었죠. 예상대로 그들도 필요하니까 좋은 관계 맺어서 온다고 하죠. 다행인 건, 정말 다행인 건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집안 식구들이 뭐라 하냐면은 야 우리 뭔가 좀 해보자 하고서 이렇게 짜장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여기 짜장면 시키면 너무 힘들까봐 대신 제가 책 한 지씩 드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 아 윤영영이라는 친구가 왜 암호화폐 지금 이 시기에 이 일을 왜 할까? 이거는 아세요.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이런 공감대를 같이 갖자. 혹시 되시면 대백제 부흥운동도 좀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더불어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LCGC 그리고 기타 등등 앞으로 나가는 길에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렇게 가볍게 저희가 조촐하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